이제 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정식 피고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는 아니고요. 검찰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설을 맡게 됩니다. 미결 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처우도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외에도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데다가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이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7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재판 중에 보석을 청구하고 또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청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법정형이 최소 10년이 넘는 금고형으로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기각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더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상태라 풀려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심 결과가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안 나오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한번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이 감지가 됩니다. 오늘 검찰이 낸 공지에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했고요. 한 검찰 관계자는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녹취 등 공개되지 않은 물적 증거도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하는 걸 보고는 검찰이 가진 증거를 모르고 있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또 설 연휴 직전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탄핵심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목적은 다르지만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이번 구속기소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고 또 그에 맞게 증거를 재정비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관련자들 수사 기록과 비교하면 보다 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또 윤 대통령 공소장은 탄핵 심판에 제출돼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의 속도가 더 붙을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태도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본인 말과 달리 조사도 끝까지 불응했고요.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을 파면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빠르면 2월 중순에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탄핵 심판은 이미 4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이 됐고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변론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탄핵심판 변론이 끝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출석을 이유로 탄핵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 그런 점에서 탄핵심판의 내란죄 재판이 미칠 영향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작년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월에는 김용현, 여인영 등 이른바 충암파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에 전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았고
개엄 하루 전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승인권자로서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회 폐악질에 대해 국민한테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법적으로 문제없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가 맞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